SSSS 다이나제논을 봤을 때 저는 만점을 날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올해의 만점 애니메이션은 이걸로 끝이다. 저의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은 완벽하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더 어이없었던 것은 SSSS 다이나제논과 같은 2021년 2분기에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이 생각을 완벽하게 깨부쉈다는 것입니다. 오늘 리뷰할 애니메이션 오드택시는 완벽에 가까운 뛰어난 각본과 이를 보조하는 서스펜스 연출로 만들어진 사회고발물이자 스릴러물이며 이와 동시에 인간의 깊은 심연 속의 심리를 들추어내는 작품입니다. 먼저 말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사회고발이 메인인 작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회 문제를 고발하고 풍자하는 요소들이 꽤 많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죠. 애니메이션 오드택시는 도발적이고 깊숙하게 일본 내의 사회 문제에 대해 고발, 풍자하고 있습니다. 야쿠자 같은 범죄 조직 문제만 빼면 옆 나라인 한국에서도 골머리를 썩기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할 만큼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자기 자신도 나도 그런 적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개인적인 문제들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초반에 등장하는 사이버 레카 캐릭터 카바사 다이치는 SNS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자존심은 강하지만 현실은 그다지 좋지 못하니 SNS에서 관심을 받으려 하고 결국 여러가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감독과 각본가는 이 모습을 의도적으로 불쾌하게 연출해서 SNS를 통하여 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어그로나 사이버 레카지를 통해 금전적인 수익을 올리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풍자합니다. 더 나아가 해석해보면 SNS를 통해 비치는 자신의 겉모습만을 가꾸고 내면은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풍자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SNS 인플루언서들이 외면의 멋진 모습과는 별개로 내면의 문제들이 들통나 나락가는 모습이 종종 비치니 말이죠. 이는 비단 유명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인들 중에서도 SNS에는 자신의 멋진 외면을 게시해 두어도 내면에는 이런 멋진 모습과는 반대인 자기 자신을 비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으니까요. 이 작품은 범죄 조직의 활개나 공권력의 부패 같은 흔히 떠오르는 사회적 문제들도 담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특히 야쿠자라고 불리는 범죄 조직들이 연예계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작중에 등장하는 미스터리 키스라는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도 야쿠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소속 멤버들을 꽃뱀으로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야쿠자들의 뒤를 봐주는 것이 경찰인 다이몬 형제 중 형입니다. 고아였던 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보답하는 것이라곤 해도 야쿠자와 결탁해 범죄 행위를 돕거나 눈감아주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정을 알고 보면 부패라고 보기에는 살짝 어려운 감이 있긴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이 또한 공권력의 부패를 꼬집으려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각본은 매우 뛰어납니다. 많은 명작 애니메이션들이 좋은 각본과 연출이 어우러져 만들어진다면 이 작품은 각본이 독주하고 연출은 이를 보조하며 명작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출이 별로라는 건 아닙니다. 이 작품의 연출만 따로 뽑아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보아도 절대 꿀리지 않을 정도의 서스펜스 연출이 작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각본의 퀄리티가 연출의 퀄리티보다 월등히 높을 뿐이죠. 따라서 각본이 장르적인 긴장감과 재미를 모두 담당하는 보기 힘든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스릴러가 메인 장르인 작품입니다. 따라서 시청자가 작품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상시 유지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죠. 이 긴장감을 서스펜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작품들에서는 서스펜스를 연출을 메인으로 두고 각본을 통해 보조하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를 서스펜스 영화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말을 빌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포커를 하러 방에 들어갑니다. 갑자기 폭탄이 터져 네 사람 모두 뼈도 못 추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 관객은 단지 놀라기만 할 뿐이죠. 그러나 나는 네 사람이 포커를 하러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남자가 포커판이 벌어지는 탁자 밑에 폭탄을 장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사람은 의자에 앉아 포커를 하고 시한폭탄을 쫓으면 폭발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의미한 대화도 관객의 주의를 끌게 되죠. 관객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조금 있으면 폭탄이 터질 거라고 라며 외치고 싶은 심정이 되니까요. 폭탄이 터지기 직전 게임이 끝나고 일어서려는데 그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어이, 차나 한잔 하지. 바로 이 순간 관객의 조바심은 폭발 직전이 됩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이 서스펜스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전적인 기반, 즉 흔히들 이야기하는 빌드업 없이 사건을 터뜨리게 되면 사람들은 아, 폭탄이 터졌구나 라며 기계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리 시한폭탄이 설치되는 모습과 초침이 돌아가는 모습을 연출해두고 각본을 통해 이를 모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대화를 삽입해 폭탄이 곧 터질 텐데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라는 긴장감을 유발하게 만드는 것이 서스펜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드택시는 이러한 서스펜스를 각본을 통해 유발시킵니다. 물론 연출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존의 서스펜스 작품들에서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각본이었다면 이 작품은 반대로 연출이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연출을 통해 긴장감과 복선을 조성하면 캐릭터들의 대사들이 서스펜스를 이끌어갑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 오도카와가 어떠한 작전을 펼치는 것을 대사로 읊으면서 이를 보조하는 연출, 예를 들면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지도 같은 것이 들어가면서 그 작전이 들키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긴장감, 즉 서스펜스가 유발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서스펜스가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 컷까지 무사히 이어졌다는 것은 각본의 힘이 대단했다는 방증입니다. 물론 모든 서스펜스 장면들이 각본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연출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서스펜스도 훌륭한 수준입니다. 특히 오도카와가 모든 악을 단죄하기 위해 협력관계인 도부의 범죄 행위를 유도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장면들은 정말 긴장되죠. 지금까지 서스펜스와 관련된 각본 이야기만 주구장창 했지만 각본이 이런 데에만 쓰이면 당연히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이 작품은 오도카와와 그와 엮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가 각자 전개되는 금상극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는 메인 스토리에서 벗어난 다른 이야기들이 전개된다는 것인데 이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각의 이야기들이 모두 주인공 오도카와와 연계되면서 적재적소에서 활용되고 반전을 주면서 시청자들을 즐겁게 만듭니다. 이러한 연결들이 정말 치밀하게 짜여있는 각본이기 때문에 이 리뷰에서 이야기하긴 힘들지만 이 작품을 전부 시청하신 분들은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함축하는 장면이 바로 마지막 화에서 오도카와가 물속으로 빠지는 장면입니다. 오도카와가 바다로 빠지면서 동시에 그와 연관된 다른 사람들의 내면을 담은 장면들이 교차되는 연출이 나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기존에 나왔던 장면들이거나 기존에 지나갔던 대사들을 영상화한 것들입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왜 굳이 이 장면에 삽입했는지, 왜 이런 대사를 쳤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작품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 작품은 각본이 너무 뛰어날 뿐 연출도 절대 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이 작품의 진정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가 왔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현대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어둠들을 파헤치고 있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오도카와부터 그의 주변인, 그의 사건에 관련된 대부분의 인물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오드택시는 깊숙한 심연 속에 잠들어 있는 이 어둠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탐구하고 해소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 어둠은 존재할 것입니다. 있는 가득 허세를 부려보지만 실은 속빈 강정이라던가 겉으로는 친하게 지내지만 뒤에서는 저 녀석만 잘 나가는 게 질투가 난다던가 하는 것 말입니다. 오드택시에서는 이 어둠들이 심화되면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방금 말했던 예시들은 작품 속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먼저 오도카와의 친구 까키하나가 전자에 속합니다. 그는 소득이 많지 않지만 야쿠자에게 돈을 빌리면서까지 만남 어플에서 만난 미스터리 키스의 멤버 시오에게 허세를 부리다 꽃뱀에 당합니다. 미스터리 키스의 멤버 루이는 후자에 속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제치고 센터를 맡게 된 멤버를 질투하다 확실히 이를 끝맺기 위해 그녀를 불러냅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어 있었고 결국 야쿠자와 결탁해 시신을 유기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이처럼 어둠이 심화되고 증폭되는 것은 위험한 현상입니다. 이 작품은 이러한 형상으로 인해 몰락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도 심화되고 있는 중은 아닌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어둠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올바른 인간관계를 쌓고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인정하면서 이를 보완하고 고쳐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이게 가장 들어맞는 방법일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오드택시는 수많은 사건들이 독립적으로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다 서서히 합쳐지면서 클라이맥스에 이르는 과정이 완벽 그 자체라고 보아도 무방한 미스터리 스릴러 군상극 애니메이션입니다. 극을 이끄는 뛰어난 각본, 이를 뒷받침하는 연출에 거대한 반전까지 흠잡을 것 또한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오드택시는 SSSS 다이나 제논과 함께 올해 최고의 애니메이션이라 불러도 더 나아가 일본 애니메이션의 역사에 남을 것이라 해도 손색없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